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해설 총평입니다. 자, 저는 김철회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해설 강의 6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 1부, 2부 독서, 그 다음에 6부 언어와 매체를 함께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치른 이 국어 영역 중에 독서,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이번 시험의 어떤 경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문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서 부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은요, 과거에 굉장히 자주 나타났던 경향이에요. 최근에는 독서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즉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문학에서도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가 이번 6월 모의평가, 즉 문학에서의 어떤 변별력이 좀 높은 문항의 수는 지난 수능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 수능보다는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살짝 좀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독서 부분이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국어영역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번 우리가 치러야 할 수능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보면 2025학년도 대수능도 그렇게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5학년도 수능의 표준점수 최고점은요,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150점이었습니다. 과거에 그 150점이었던 적이 2019학년도 수능에 한 번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과 함께 작년에 그 수능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150점까지 사실은 그렇게 도달하게 할 건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조금 낮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라 평가원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건데 올해 수능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이거나 아니면 좀 더 낮아진다고 한다면 130점대 후반 정도가 되긴 할 텐데, 근데요, 130점대 후반이 되더라도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 1등급 컷이요, 그러면 90점 정도 가까이 있는 것인데, 1등급 컷이 90점, 91점 이렇게 되는 것이 언어 매체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에 이른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변별력을 좀 높인 그런 세트 문항들에 대해서 정말 잘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이후에 학습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그런 변별력을 높이는 그런 세트 문항들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영역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입니다. 자, 이 독서 이론까지 4개 세트가 출제가 됐죠. 독서 이론,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인문, 주제통합, 이렇게 4개 세트가 출제가 됐는데, 이 중에 3개의 세트가 연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면 먼저 4번에서 7번이 사회 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번에서 11번 과학 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번에서 17번 인문, 주제 통합 세트가 있었어요. 자, 이 3개 세트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과학이 좀 제일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요, 인문 주제 통합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좀 적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과학과 인문에서 등급이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그건 과언이 아닐 텐데, 자, 연계의 정도를 좀 보면요, 사회는요, 과두제라는 개념이 1문단에서 살짝 연계가 되었고, 수능특강 독서 실전학습 이외에서는 과두제를 정치의 측면에서 초점 맞춰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두제의 개념만 살짝 연계가 된 것이죠. 이 세트는 좀 상대적으로 쉬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운 세트가 오히려 연계의 그런 정도, 체감 연계도가 좀 낮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세트는요, 상대적으로 어려웠는데 체감 연계도가, 이 연계 체감도, 체감 연계도, 하여튼 이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연계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후 학습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지점이 됩니다. 과학에서요, 공유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미리 연계규제에서 공부해서 알고 그것을 내가 배경 지식으로 갖고 이 지문을 읽었으면 훨씬 지문도 정확하게 빠르게 잘 읽을 수 있었고 문제도 잘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인문주통, A어의 견해 주장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 A어의 핵심 견해 주장이 연계가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나의 지문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연계가 된 그런 A어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배경 지식이었다고 한다면 역시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계 출제 포인트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하겠다. 이 연계 출제 포인트라는 것은 흔히 이제 이번에 연계된 것처럼 개념,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견해 주장, 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한 연계 출제 포인트입니다. 과학에서 공유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의 개념 연계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결합과 관련하여 원리도 연계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인문주통에서 견해 주장이 연계됐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특히 핵심 연계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독해 능력을 기르는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잘 표시를 해놔서 배경지식을 쌓는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배경지식은 좀 시간이 지나면 전에 봤던 게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이것들에 관한 정보들을 좀 표시를 좀 따로 잘 해놓으세요. 표시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표시해 놓은 것들을 구모 보기 직전에, 그 다음 또 언제? 수능 보기 직전에 표시해 놓은 것들만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장 가잖아요. 여러분이 훑어봤던 그 내용,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훨씬 자신감 가지고 더 잘 읽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거두지 못한 학생들, 수능에서는 정말 좋은 결실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와 매체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어려웠을 만한 문제는 36번, 37번인데요. 이 36번과 37번의 이제 특징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사례가 많어. 그죠? 36번 보세요. 가부터 바까지 있어. 이 36번 사례가 가부터 바까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37번도 보면요. 37번 1, 2, 3, 4, 5에 문장이 몇 개가 있냐면 문장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자,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례를 주고 그 사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낸 문제들 작년 수능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전 모의평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게 요즘 평가원에서 언어 문제를 내는 중요한 경향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많은 사례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사례를 요소별로 쪼갤 수 있는 안목,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어에서 시간 관리는 어려운 그런 변별력 높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 수능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모의평가 끝났는데요. 이 모의평가 관련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면 좋은 팁을 좀
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BS 홈페이지에 가면요, 여러분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 모의고사 풀 서비스인데 이 풀 서비스에 가면요, 여러분 정답률이 제일 낮은 것부터, 그래서 이 15개를 딱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15개의 문항 몇 번인지 뭐 시험지에 표시해놓고 이제 따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은데요. 근데 단순하게 문항만 표시하지 마세요. 문항만 표시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들을 보면요, 특히 1등부터 10등 여기를 보면요, 여기를 보면 정답 아닌 거, 정답 아닌 오답지, 이 오답지들 중에요 반응률이 20% 가까이 되는 것, 20% 넘은 것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없는 것도 아주 간혹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답 말고 다른 4개의 선택지에 이제 반응이 골고루 퍼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20% 가까이 이르는 것, 뭐 18%, 19%, 그다음에 20%를 넘는 것들, 그 오답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 가까이 넘는 반응률이 나온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지들을 여러분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력적인 오답. 이 매력적인 오답을 반드시 여러분의 시험지에 다시 표시하시고요. 그 선택지들에 대해서 이 해설 강의 참조해서요, 함정이 있었구나, 이런 이 선택지에 대해서는 지문을 이렇게 읽어서 판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꼭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실력이 그만큼, 그 열심히 한 만큼 그 이상으로 향상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여러분들의 수능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공부는 여러분들의 수능을 다르게 하는 공부여야 하겠죠. 그럼으로써 우리 진짜 우리 필적 확인단에 썼던 것처럼 희망을 속삭이는 아침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선생님, EBS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또 수업하고 강의하고 여러분들 응원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해설 강의 1부, 2부, 6부에서 만납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해설 강의에서 만나자고요. 여러분 안녕.